큰일이 오고 있습니다. 6월 12일이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저희를 뿐만 아니라 네. 서학개미분들 모두가 밤잠을 설칠 엄청난 이벤트가 6월 12일 날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하일님도 저도 테슬라 장기 투자자 나름 5년씩 투자를 했는데 요즘 그 주주들 사이에서의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우주 분위기라기보다는 제 분위기는 정말 폭풍전야입니다. 스페이스 상장 자체도 좀 엄청난 뉴스인데 상장 이후에 테슬라 주주인 제 입장에서 스페이스X랑 하나의 회사로 합병할 거라는 이런 루머가 하다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사실 엄청난 규모의 회사 두 개인데 그게 또 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각이 나요. 스페이스X 상장 이유가 어떤 의미가 있고 상장 이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고 그리고 만약에 테슬라랑 합병을 하게 되면은 우리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상장 규모부터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면 일단 이번 스페이스X의 상장 그 말 그대로 역대급이죠. 공모 자금만 약 750억 달러인데 최대 860억 달러까지 끌어모을 예정이라고 해요. 와, 이거는 역대 최고 아닌가요?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사우디 아람코가 세웠던 역대 최대 IPO 기록이 한 90억 달러였는데 2배 이상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티커는 SPCX를 사용한다고 하고 시장에서는 예상하는 기업 가치가 무려 2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하일님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분들이 스페이스X를 그냥 로켓 쏘는 회사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몸값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스페이스X가 만약에 로켓만 쏘는 회사였다면 불가능한 밸류에이션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페이스X는 크게 세 가지 파괴적인 비즈니스를 하나로 묶은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달과 화성을 가는 차세대 우주선 스타쉽, 그리고 둘째는 전 세계를 뒤덮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그리고 마지막은 올해 초에 머스크가 인공지능 회사인 XAI, 엔트로픽이나 오픈AI 같은 그런 AI 모델을 만드는 그런 큰 회사를 흡수합병해버렸습니다. 그쵸. XAI까지 흡수합병해버리면서 우주항공,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 거기다가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인공지능 인프라까지 이렇게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회사에 다 모여 있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의 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이님, 저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당장 제 계좌가 좀 걱정입니다. 그쵸. 이렇게 거대한 스페이스X가 주식시장에 등장하면 우리 기존 테슬라 주가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억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일단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월가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악재에 가깝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이걸 수급 분산에 대한 리스크, 캐피탈 시프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동안 주식시장에 일론 머스크의 천재성이나 미래 기술에 베팅하고 싶으면 사람들밖에 없겠다. 주로 테슬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하게 되는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쵸. 제가 테슬라를 투자한 이유도 지금 차는 좀 덜 팔려도 머스크의 AI, 로봇, 휴머노이드 이런 비전을 보고 투자한다. 라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테슬라를 구매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테슬람 혹은 저희처럼 장기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적어도 2030년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스페이스X가 짠 하고 나타나 버리면은 그 돈이 스페이스X로도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가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그 미래 기술의 집약체이자 심지어 XA라는 두뇌까지 가진 스페이스X가 이번에 상장을 하잖아요. 네. 그럼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스페이스X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네. 카일님은 이번에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테슬라가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유명해졌고 뭐 다양한 주식들이 많지만 여전히 해외 주식으로는 테슬라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 주주들에게 가장 뼈아픈 포인트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투자하고 있던 이 물량이 스페이스X 이례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리고 이번 IPO에서는 전체 주식 물량의 약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대형 IPO에는 개인한테는 5에서 10%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30%면은 진짜 파격적인데요. 테슬라가 원래 개인 투자자 비중과 충성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주식인데 개미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를 청약하려고 테슬라를 던지고 그리고 그 주가가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충격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해야 되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장기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요즘 월스트리트를 또 달구고 있는 가장 뜨거운 떡밥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메가 합병설이죠. 네. 오래된 장기 테슬라 주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아는 애널리스트일 텐데요. 이 댄 아이브스께서 이걸 아예 2027년에 합병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셨어요. 모닝스타라는 곳에서도 두 회사의 합병을 사실상 논리적 수순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게 단순히 소문이 아닌 게 두 회사의 비즈니스 시너지가 이미 장난이 아닙니다. 혹시 제임님은 월가에서 이 시너지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월가 쪽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인프라 그리고 두뇌 이 두 가지의 완벽한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테슬라가 추구하는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AI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핵심 두뇌에는 XAI가 지금 스페이스 X의 산하에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X는 테슬라의 기기, 자동차, 로봇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스페이스의 막강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에 결합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미 스페이스 X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테슬라의 메가팩 배터리가 들어가고 테슬라 차를 통해서 운송도 하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또 통신망도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테라팹이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칩 제조 시설까지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조금 더 발빠르게 협업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려면 서로 구매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이런 단계들보다는 같은 회사 안에서 어떤 부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바로 조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마 합병이란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거대한 합병의 이면에는 어떤 일론 머스크 본인의 지배력 강화라는 현실적인 동기도 숨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스페이스 X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합병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일님이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인데 핵심은 사실 이걸 수 있어요.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지분을 25% 확보하는 것도 버거워해서 주주들과 매번 마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스페이스 X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스페이스 X에서는 차등 의결권이 좀 있다고 해서 머스크 혼자 투표권의 약 82% 이상을 쥐고 있는 절대 권력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페이스 X가 흡사합병을 해서 거대한 지주회사를 만들게 되면 머스크는 이 스페이스 X의 막강한 차등 의결권을 지렛대 삼아서 테슬라의 자산을 포함한 전체 합병 법인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카일님, 저도 오랫동안 테슬라를 가지고 있었고 카일님도 5년 동안 테슬라를 투자해준 주주 입장으로서 솔직히 이 합병 찬성입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게 진짜 양날의 검이라서 주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먼저 찬성하는 입장에서 대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건 드디어 테슬라의 AI 프리미엄 딱지가 제대로 붙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I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처럼 주식시장에서 아주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월가에서 테슬라의 이미지는 아직 엔비디아나 팔란티어처럼 AI 기업으로 판단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현재 XAI랑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AI 회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합병을 통해서 XAI의 컴퓨팅 파워를 완전히 내재화하게 되면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우주와 지상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완전한 AI 빅테크로 재평가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솔깃하네요. 게다가 머스크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테슬라 주식을 팔아서 주가를 폭락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죠. 트위터, 지금 현 X라고 하는 SNS인데 합병법인 안에서 테슬라가 번 돈을 자연스럽게 돌렸을 수 있게 되니까 또 찬성으로서 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의 논리도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혹시 월가 기관 투자자들 이 합병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개인적인 의견도 괜찮습니다. 예. 네. 일단 월가에서는 지주사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사업, 통신, 자동차, 로봇 이런 완전한 성격이 다른 사업이 한 바구니에 묶이면은 기업 가치가 20에서 30% 깎아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의 목적지가 다 달라지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슬라 주주들은 빨리 자율주행 택시로 돈을 먼저 벌고 그 이후에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스페이스 X는 사실 수십 년 뒤에 화성 가는 거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테슬라 주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본 소모에 늪에 빠진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아서 열심히 모은 현금을 전기차 공장 짓는 데 안 쓰이고 도 단위로 돈이 깨지는 스페이스 X의 화성 로켓이나 XI의 칩 구매로 펑펑을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폭발 사고라도 나면 그 악재가 엉뚱하게 이 테슬라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리스크 전이 문제도 생기고요. 이렇게 장단점이 극명한데 그럼 저희 같은 기존 테슬라 주주들은 앞으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월가의 냉정한 진단부터 전해드리면 지금 당장은 합병 안 하고 테슬라는 전기차 로봇 대장주로서
그리고 스페이스X는 우주통신 대장주로서 따로 평가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관망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지배력 강화가 강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2027년쯤 지분 교환하는 형태로 합병이 강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머스크의 의지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의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인수합병하는데 굉장히 비싸지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대비를 해야겠죠. 저는 첫 번째로 저희의 투자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 많은 회사로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핀트가 좀 어긋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건 좋든 싫든 우주항공과 거대 AI 인프라를 묶은 머스크 제국 전체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이 거대한 변동성을 버틸 자신이 없으면 비중을 약간씩 조절하셔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카일님은 또 어떤 지표를 중점적으로 보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개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합병 비율 산정 뉴스를 거의 현미경처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머스크가 82% 이상이 되는 일격견을 가진 스페이스X의 가치를 엄청 높게 쳐주고 테슬라는 약간 후려치면서 흡수하려고 한다면 우리 테슬라 주주들은 지금까지 5년, 6년 장기 투자한 분들도 많은데 앉아서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형 기관들이 어떻게 반발하고 주주의 권리를 챙기는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합병을 하려면 사실은 그 테슬라 주주들 그리고 스페이스X 주주들에게 그 승인을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 동의를 이끌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테슬라 주주들에게는 매력적인 제안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발. 아무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럼 미국 정부의 반독점 규제 리스크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주, 통신, 인공지능, 전기차, 모빌리티를 다 먹어치우는 3에서 4조짜리 독점 기업이 탄생하는 거라서 미국 법무부나 연방거래위원회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규제 이슈가 터질 때까지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의주시하다가 진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기 투자자이기도 한 카일님과 저 그리고 테슬라모로서 네. 오늘 정말 얘기 나누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그냥 슬슬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상장하는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청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카일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X 투자 매력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스페이스X가 관심도 많고 훌륭한 건 알겠지만 솔직히 밸류에이션 고평가가 제일 걸리긴 합니다. 현재 1조 7,500억 달러라는 이 예상 가치도 내년 예상 매출액의 무려 90배에서 95배 수준이거든요. 지금 날아다니는 이 젠슨항의 엔비디아보다 훨씬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월가에서도 이 적정 가치를 현재 예상치의 절반이 7,800억 달러 수준으로 보면서 상장 초기에는 거품이 이렇게 슈 꺼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네. 게다가 이번에 조달하는 750억 달러 중에 상당 부분이 머스크가 예전에 트위터랑 XAI를 살 때 빌렸던 200억 달러의 규모의 빚 갚는 데 쓰인다는 것도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개인 투자자의 비율이 30%나 돼서 약간 밈 주식처럼 변동성이 미친 듯이 클 것 같은데 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없는 머스크 절대 권력 체제 이런 리스크까지 껴안고 사기에는 조금 무서운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마 투자 절대 네. 하시면 안 되고 네,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말씀 주셨지만 스페이스X 상장 직후에 광풍이 좀 지나고 난 뒤에 주가가 어느 정도 덜 출렁거리고 안정이 됐을 때 진입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쯤에 한번 한두 두 주 이렇게 네. 또 차곡차곡 모아나갈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프 더 브로에서 저희가 얘기 나누는 것들은 경제나 IT,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주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 둘의 분석을 들으시고 이 합병에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카일과 제이 또 다음 방송에 또 재밌게 풀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의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이 카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최고 최고.